안녕하세요. 이제 주말 연휴가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HF에 대해서 그동안 좀 미뤄놨던 뉴스 기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AACR 미국 암학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미국 암학회에서 병용 임상 통해 항암 치료 가능성을 비춰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HLB가 참가로 이름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학회 같은데 HLB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엘리바가 참여를 하는 거지 HLB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로 HLB는 언급이 안 돼서 많은 주주님들이 놀래가지고 왜 HLB는 없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HLB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 그 제약 바이오 참석하는 회사들 이름에 HLB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전 얘기죠. 근데 이제는 HLB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미약품, 뭐 종근당, 제넥신, 신라젠, HLB.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거 발표로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만은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기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면치 못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연기니까 그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도 좀 많았었죠. 왜냐, 연기니까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은. 아무튼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이거 홈페이지에 그 게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다라고 됐었고 2020년에 일어나는 그암 연구학회이고요. 여기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5개사가 참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뭐 K 바이오라고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정된 또 뭔가 발표할 게 있는 그런 제약회사들이 이제 참석하니까 선별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뭐 너무나 유명하고 그래서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제 사상 초유의 온라인 학술대회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27일, 28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사는 5월에 나온 거니까 이달이면은 5월 27일부터 28일.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한 달 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온라인 발표, 그리고 오는 6월 22일, 24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두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다가올 때쯤이면은 관련주들, 여기 나와 있는 한미약품, 종근당, 제넥신, 신라젠, HAB. 신라젠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태고, 그 대표 관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ACR이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고요.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주로 타사 제품과의 병용 임상 결과를 통해 항암 치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하면 병용 임상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HLB도 지금 리보세라니 병용 임상을 하는 게 많이 있고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경부암에서 DNA 백신 이거 머크랑 같이 하는 거죠. 머크사도 유명하죠. 키투르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용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고 이 키투르다랑 리보세라님도 병용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죠. 옵티보도 그렇고 PD1 말기 이제 26명에게 키투르다 투여한 지 9주 후에 43%의 치료 반응률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종양조직 PDL1이 발현된 환자에게서 50% 치료가 나타났다. 당연히 이제 PD1 관련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PDL1이 발현된 환자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키트루다 단독요법에서 보고된 치료 반응률 12.2%를 3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니까 결과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PD도 L1이 있고 L2가 있고 둘 다 있는데 어쨌든 PD L1이 14%인데 여기서는 발현된 환자에게 50%니까 진짜 3배 이상이니까 병용요법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제넥신의 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단도요법에서 치료 반응이 없었던 PD L1 음성인 환자에게서도 효과가 관찰됐다라고 보니까 이거는 키투르다의 역할보다는 여기 제넥신의 이 DNA 백신
이 GX1882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PD 에런이 음성인데도 치료 효과가 관찰됐으니까 둘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대략 한 30%가 제넥신 거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PD 그 여기 이거 에런이 발현된 거고 아닌 경우에는 12%니까 대략 한 2%? 어쨌든 그 제넥신이랑 같이 머크사랑 해서 치료 효과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로가 그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치료 효과가 좋죠. 그래서 리보세라닙도 이제 3세대 약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리보세라닙의 역할은 혈관 성성 억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PD1이라 그런 3세대는 킬러 역할을 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시너지를 내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이 각자 다른 부분의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키트루다랑 같이 한 이 제넥신 것도 이런 그 시너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사백 미국 리제레논 면역관문 억제제 이것도 이제 3세대죠. 그러면 세미플리맙의 신장암 대상 병용 임상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정맥투여 환자군 16명 중에서 완전 반응 CR이 1명이 발생했고 PR이 5명, SD가 6명, PD가 4명. 그래서 75% DCR 질병관리율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설명해드리면은 DCR을 보면 75%잖아요. 25%는 요 PD를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명 중에 4명이면은 4분의 1이죠. 25%입니다. 100%에서 25%를 빼면 75%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DCR이라는 것은 CR, PR, SD. SD는 스테이블 디시스인가? 제가 까먹었습니다. 스테이블입니다. C는 클리어인지 클린인지, 그 다음에 PR은 파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거, 부분적으로 없어진 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까지 하니까 DCR이 된 거죠. 그래서 PD는 더 진행이 되는 거니까 사실 약효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SD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DCR이 75%라는 부분이고 정맥투여 환자군 16명에서 12명이 여기 제가 설명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30% 이상의 종양 크기가 이제 감소를 보이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PFS에 들어가는 또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OS보다는 또 의사의 소견이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넘어가서 보면은 3등급 이상의 부작용 5.7%에 불과했다고 하고 일시적 혈압 상승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HL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어떻게 되고 있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항사제약의 면역항암제 칼밀리주맙, 병용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확장기, 이전에 제 영상에 한번 다뤘죠. 2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2차 치료라는 것은 1차를 받고서 2차로 넘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약을 한번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1세대나 뭐 2세대쯤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진행한 이번 임상 결과에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 MFPFS가 3.6, MOS가 8.4, ORR이 34, DCR이 69%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DCR은 바로 앞에서 다뤘으니까 어떤 통계들이 있는지 알겠죠? 뭐 완전 간에, 부분 간에,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시즈 이렇게. 그래서 백금계 항암제 민감성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저항성 있는 환자군에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앞에는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HLB의 경우에는 보면은 치료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미 있는 임상 결과로 리보세라닙 가치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이제 AACR에서
일부 임상 세부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코호트 임상에서 보면은 이제 목표치에 좀 미달하는 반응률을 보였다라고 확인이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임상 결과들을 어느 정도 발표를 하면서 치료 가능성을 비쳤다라고 그 결과를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